중에서 어디에 속하는지 자, 괄호 안에 쓰세요라고 했는데 자, 괄호 안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좀 보면서 자, 개별적으로 체크를 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자, 10분 후에 자, 같이 풀어보는데 자,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자, 성급금은 뭐다 이렇게 자, 해볼 테니까 순서를 정해서 해볼 테니까 자, 한번 풀어보세요.
목소리 잘 들립니까? 네. 자, 그럼 같이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지금 출석부에 있는 순서대로 자, 이름을 부를 테니까 자, 성급금부터 자, 옆으로 자, 하나씩 자,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자, 얘기하면 제가 자, 적을게요. 자, 김나연. 자, 순서를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성급금. 자, 성급금은 자, 여기에서 계약금 기억하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계약할 때 계약금으로 미리 지불한도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계약이 성사되기 전까지는 현금화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예, 자산입니다. 자, 자산은 제가 자로 입력할게요. 자, 예수금은 빼놓고 자, 유비 매출 채권 네, 자산입니다. 자, 매출 채권은 뭐하고 뭐 두 가지가 있습니까? 외상 매출금과 바드럼 두 가지가 있죠. 유하영. 자, 순서 잘 기억해 두세요. 유하영. 유하영. 네. 자, 매입 채무. 자, 매출 채권 말고 매입 채무. 매출 채권의 반대말이죠. 반대말. 채권인데 얘는 채무입니다. 자, 그럼 얘는 뭡니까? 자,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세요. 하영이. 자, 매입하고 줄 돈이 생겼습니다. 갚아야 되네요. 그렇죠. 부채입니다. 부채는 부. 그 다음 장종요. 장종요. 자, 일단은 몰라도 대답은 해야죠. 장종요. 네네. 네. 자, 아까 전화번호 채팅창에 올려달라고 했는데 안 올렸더라고요. 자, 지금 올려주세요. 네. 네. 채팅창에다가 올려주면 됩니다. 부채, 자, 급여는 부채입니다. 자, 급여는 직원들에게 노동력을 제공받고 나간 돈입니다. 회사가 쓴 돈이죠. 자, 급여는 나간 돈이기 때문에 비용이죠, 비용. 자, 종료 전화번호 채팅에 올려주세요. 김동우. 네. 자, 단기매매증권. 네, 자산. 유가증권 중에 하나죠. 현금화되는 성격이죠. 매도 가능 증권, 만기보유증권 전부 다 자, 마찬가지 자산입니다. 마흐르든 자, 마흐르든 대답 네. 네, 그렇죠. 비용입니다. 세금과공고를 공개할 수 있는 세금은 자동차세, 재산세 이런 것들이죠. 셔후르베르크, 셔후르흐베크 네. 자, 저한테는 이름이 조금 어렵네요. 네.
자, 수도광열비. 뭐 거의 뒤에 B자가 붙은 건 비용의 성격이죠. 자, 수도광열비는 수도세, 광열, 빛을 내고 열을 낸다. 전기세 말하는 겁니다. 자, 이건 무슨 성격일까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서 자, 물 쓰고 전기 쓴 건 사용되고 이미 없어진 거죠. 용역을 제공받고 재화를 제공받고 자, 사라진 겁니다. 자, 그래서 비용이죠. 좋은 점, 네, 통신비, 네, 비용, 전화세, 인터넷 요금, 우편 요금 이런 것들이죠. 자, 최재형, 선수금, 네, 부채입니다. 자, 선급금과 반대되는 내용이죠. 자, 계약금을 서로 주고받을 때 선급금은 미리 계약금으로 지불한 돈, 선수금은 계약금으로 미리 받은 돈. 그래서 미리 받았다면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되돌려줄 가능성이 있어서 되돌려줘야 할 것, 부채죠. 황다홍, 미수금, 네, 미수금, 미지급금 말고 미수금? 아, 네, 자산입니다. 자, 미수금은 아직 받지 못한 돈이기 때문에 현금화되는 성격이죠. 자, 미지급금은 미수금의 반대인데 아직 지급하지 못한 돈이니까 갚아야 되는 거니까 부채죠. 자, 차입금 빌려온 돈이네요. 빌려온 돈 갚아야 되니까 부채. 자, 이자 수익, 이자가 들어온 거죠. 은행에 내 돈을 사용할 수 있는 용역을 제공하고 들어온 돈이니까 수익이 맞는 거죠. 수익. 자, 소모품 뭘까요? 김나연. 네, 소모품. 자, 소모품과 소모품비. 자, 두 개 해봅시다. 자, 소모품은 조금 전에 우리 자산에서 자, 살펴봤던 거죠. 자, 소모품. 자, 소모품은 네, 자산과 비용 맞습니다. 자, 소모품 그러면 자산입니다. 자, 근데 뒤에다가 비를 붙이면 비용이 되어버립니다. 자,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유비, 임대료, 자, 임대 생각해 봅시다. 료자가 붙긴 했지만 부동산을 대여했다. 부동산을 빌려주고 나면 돈을 받습니까? 지급합니까? 월세 받아야 됩니까? 줘야 됩니까? 유빈? 자, 유빈. 자, 임대는 건물을, 부동산을 빌려준 걸 말하는 거고, 부동산을 빌려주면 요금을 받아야 됩니까? 지급해야 됩니까? 부동산을 빌려주면 내 건물 빌려줄게 써라. 그러면 내 건물 써라 하고 요금까지 줍니까? 쉽게 생각해야죠. 임대는 건물을 빌려준 겁니다. 집주인이 건물도 빌려주고 또 월세도 또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생각. 자, 임대, 부동산을 대여, 빌려줬습니다. 부동산을 빌려주면 임대료를, 월세를 받아야 됩니까? 지급해야 됩니까? 자, 당황하지 말고. 자, 당황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건물을 빌려주면 요금을 받아야죠. 그러면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용역을 제공해주고 돈이 들어오겠네요. 돈이 들어오면 들어온 돈은 수익입니까? 비용입니까? 유빈? 그렇죠. 수익이죠. 임대료는 그래서 수익입니다. 자, 임대료의 반대는 임차료겠죠. 여기에 나오는 임차료. 임차료는 부동산을 빌려왔다라는 뜻이죠. 부동산을 빌려오면 월세를 지불해야죠. 그래서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용역을 제공받고서 나간 돈이면 비용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임대료와 임차료는 아주 반대의 성격입니다. 의미를 거꾸로 우리가 뭐 헷갈린다거나 그러면 자, 두 개가 오해할 수 있는 그런 계정인 거죠. 자, 그러면 임차보증금은 유하여. 자, 임차보증금은 네, 무슨 성격? 네, 자산이죠. 자, 건물을 빌려서 쓰면서 보증금 걸었다가 나중에 되돌려받으면 현금화 되는 거죠. 자, 임대보증금은 반대의 경우니까 부채입니다. 자, 임대인, 건물주 입장에서 보증금을 받았다가 나중에 되돌려줘야 되니까 갚아야 할 것, 되돌려줘야 할 것, 부채의 성격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 개 한 개 단어의 뜻을 생각해 보면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의미를 자, 되새기면서 계정 과목의 성격을 우리가 체크해 보는 겁니다. 이게 먼저 되어야 그 다음에 이제 분개라는 걸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대여금은 빌려준 돈이죠. 빌려주면 돈 받을 권리가 생기니까 채권, 현금화되니 자산. 자, 이자 비용은 이자 수익과 반대네요. 이자 비용은 돈을 빌려오고 자, 돈을 빌려와서 돈을 사용하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리고서 돈이 나가는 거죠. 나간 돈은 비용이니까 이자 비용은 비용. 김동욱. 네. 자, 보험료. 네, 비용. 자, 용역을 제공받고서 나간 돈입니다. 비용입니다. 자, 당좌 예금은 예금이니까 자산이겠죠? 자, 보통 예금도 예금이니까 자산. 정기 예금도 예금이니까 자산. 적금도 예금이니까 자산. 다 현금화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토지 팔아서 현금화 되니까 자산. 건물 팔아서 현금화 되니까 자산. 자, 비품 팔아서 현금화 되니까 자산. 차량 운반구 팔아서 현금화 되니까 자산. 자, 기계 팔아서 현금화 되니까 자산. 자, 수선비 용역을 제공받고서 뭐 우리 옷 수선하면 용역 제공받고 돈을 지불하죠. 자, 그러니 용역을 제공받고 나간 돈입니다. 비용이죠. 자, 상품 매출, 제품 매출, 용역 매출. 자, 이건 대표적인 수익이다라고 할 수 있고 주된 영업 활동에서 나타나는 계정 과목입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대신 상품 매출원가, 제품 매출원가. 자, 매출원가는 제품 매출이나 상품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한, 즉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희생된 원가이니까 비용이 되겠죠. 자, 감가상각비는
유형 자산에 대해서 비용화 시켜주는 겁니다. 비용입니다. 자, 대손상각비는 채권에 대해서 자, 떼인 부분을 비용화시키는 대전 과목이죠. 그래서 이것도 비용 발생. 자, 복리후생비. 자, 직원들을 위해서 나간 돈 비용입니다. 자, 여비교통비, 출장비, 자, 비용이죠. 광고 선전비, 비용, 차량 유지비. 자, 주유한다라든지 차 수리, 자, 간단한 수리를 한다라든지 자, 이런 것들이죠. 비용입니다. 자, 자본금 이익잉여금은 뭐였습니까? 조은정. 네. 자, 자본금은 무슨 성격? 자본이죠. 자, 이익잉여금은? 이익잉여금도 자본이죠. 자, 두 개의 틀린 점은 황다홍. 자, 다홍이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의 차이점은 뭘까요? 그렇죠. 이익잉여금은 영업활동을 통해서 나타난 당기순이익을 쌓아놓은 거고, 자, 자본금은? 그렇죠. 자본금은 주주들이 투자한 부분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우리 채팅창에 다홍이가 잘 적어뒀듯이 자본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액면금액 곱하기 발행 주식수입니다. 우리 삼성전자 있죠?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얼마가 하나요? 오늘 삼성전자 주가가 얼마였습니까? 삼성전자? 자, 얼마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얼마 종가입니까? 주식시장이 3시 반에 끝나니까 종가가 나왔죠? 얼마입니까? 최재영? 재영이? 자, 삼성전자 종가가 얼마입니까, 오늘? 네. 자, 한번 찾아보세요. 네, 77,000원이네요. 자, 그럼 액면가는 지금 얼마인가요? 삼성전자가? 100원이거든요, 100원. 자, 액면가는 100원입니다. 이건 회사의 정관에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다. 기본적인 처음 시작하는 가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을 말합니다. 자, 100원. 그럼 회사가 만약에 주식을 발행합니다. 그러면 액면가가 100원이라서 100원에 발행할까요? 지금 시세는 77,000원인데 얼마에 발행하겠습니까? 얼마 정도에? 이건 회사에서 사실 뭐 정하기 나름이긴 하지만 77,000원 근처겠죠. 그래서 70,000원에 발행을 합니다. 뭐 77,000원에 발행을 합니다. 그러면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 한 주 발행한다고 보면 자,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는 얼마인가요? 액면가는 100원이라고 했거든요. 100원 곱하기 1은 100원이죠. 이 100원만큼이 자본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0원을 초과하는 돈은 얼마인가요, 지금? 100원을 초과하는 돈은? 자, 제가 지금 71,000원에 주식을 한 주 발행한다고 그랬죠. 71,000원 중에서 100원은 액면가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액면가 빼고 나면 얼마가 남습니까?
이게 어려운 건가요? 엄청 쉬운 건데, 이거? 자, 유하영. 자, 하영이. 네. 자, 액면가는 100원입니다. 주식을 100원에 발행하진 않겠죠, 삼성전자가. 주식을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한 주를 발행을 합니다. 얼마에? 7만 100원에 발행합니다. 그럼 7만 100원 중에서 100원은 액면가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자, 이 부분이 자본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본금은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 그럼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는 지금 한 주 곱하기 100원이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럼 자본금은 100원. 그럼 7만 100원에서 100원 액면가 빼고 나면 나머지는 얼마냐? 제가 질문하는 게 지금 이겁니다. 자, 하영이 얼마입니까? 액면가 자본금 100원 빼고 나면 나머지는 얼마 남았다? 7만 원이죠. 주주들이 한 주를 가져갈 때는 7만 100원을 회사에 주고 가져가니까 회사가 7만 100원을 받았을 때 7만 100원 중에서 100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자본금 100원에 해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7만 원만큼은 액면금액보다 초과 발행했죠. 그래서 7만 원은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자본잉여금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본잉여금 안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개정 과목이 구체적으로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 7만 100원에 주식을 자, 발행하면 자본금은 100원, 자본잉여금, 구체적으로는 주식 발행 초과금은 7만 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본금 100원, 자본잉여금 7만 원이 재무상태표에 자, 표시가 되겠죠. 자본금 100원, 자본잉여금 7만 원. 이렇게. 자, 여러분들 알면서 대답 안 하는 거 맞죠? 자, 몰랐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한 거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수업할 때 그냥 이렇게 사실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자, 왜냐? 이제 우리 수업할 때는 알고 넘어가는 게 목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회계원리나 재무회계나 지금 섞여지면서 수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듣는 학생들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 자, 이 부분을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고 자, 다음 시간에 내 걸로 만들어 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금세 따라갈 수 있습니다. 무조건. 그래서 항상 내가 뭔가 잘하고 싶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국어를 잘 못했는데 저 국어 선생님을 좋아하려고 무진장 노력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국어를 잘하고 싶어서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뭐 선생님이 너무 좋다거나 연예인이 너무 좋다거나 사실 그런 것들은 없었거든요. 뭐 누구를 따라다닌다거나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국어 선생님을 좋아하려고 막 노력했던 이유는 나도 국어 잘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수업하면서 제가 하는 이 수업에 뭐 조금 마음에 안 차는 것이 있다. 왜 이렇게 계속 내 이름을 부르면서 시키나. 자, 너무 수업이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전부 다 한 번씩 다 물려지는 거 아닙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알고 넘어가느냐, 모르고 넘어가느냐. 자, 물론 100%다 이해하고 넘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체크하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있다. 그러면 제가 또 한 번 더 설명하고 또 아는 학생들은 좀 지겹기는 하겠지만 조금 참아주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10명이 다 같이 마지막 종강할 때까지 같이 가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뭐 그때그때마다 이제 뭐 여러분들 이름을 부르면서 하기도 하고 제가 답변해 주기도 하고 하는 거니까 이해 바랍니다. 그리고 자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수업에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내가 얻는 게 많아집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자 수업에 자 수업이 재밌다. 재미없어도 재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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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번 세뇌를 한번 해보세요. 뭐 북한에도 다 세뇌 교육 시켜서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 자신한테 도움이 되고 좋은 건 자기 자신을 세뇌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자, 맞다고 생각되면 자, 네라고 대답 한 번만 해주세요. 채팅창에. 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신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금은 자, 부채에 해당합니다. 자, 이거 뭐냐 그러면 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3월 1일에서 자, 글자를 조금 작게 할게요. 자, 안 보이면 얘기하세요. 3월 1일에서 3월 31일까지 자, 회사가 직원에게 일을 시키고 급여는 4월 25일 날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자, 4월 25일 날 자, 하는 분기입니다. 자, 급여를 얼마 지급하느냐 그러면 11만 원 합시다. 11만 원 지급합니다. 자, 근데 이 직원이 소득이 생기면 당연히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자, 제가 이제 이거 하니까 여러분들한테 하나 알려줄게요. 자, 아까 개인기업은 소득세법에 적용받아서 세금 낸다고 그랬죠. 소득세법. 자, 소득세법은 개인이 얻는 소득에 대해서 세금 내라 이거거든요. 근로소득도 개인이 얻는 소득입니다. 자, 이 소득에는 입회사, 근년기, 퇴직, 양도소득이 있습니다. 자, 퇴직소득은 회사에서 퇴직할 때 받는 소득, 양도소득은 자, 부동산을 사서 이익을 얻었다면 처분할 때 이익을 얻었다면 매매 차익에 대해서 세금 내는 거. 자, 이는 뭘까요? 이건 약자입니다. 약자. 입회사 근년기. 이는 자, 은행 저축하면 얻는 소득 뭘까요? 은행이 저축하면 얻는 소득 자, 귀찮아도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령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이자 수입, 이자 소득입니다. 이자 소득. 자, 배는 뭘까요? 배. 주주가 되면 얻을 수 있는 소득? 주주가 되면 받는 거 있죠. 그렇죠. 배당 소득. 자, 사는 사업 소득입니다. 제가 말한 개인기업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 이 사업 소득입니다. 그 다음에 근로소득은 자, 회사에서 일을 하면 받는 소득이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노후가 되면 받는 소득은 뭐를 받습니까? 연금을 받죠. 연금소득입니다. 자, 기는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입회사 근연도 아니고 퇴직도 아니고 양도도 아닌 걸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소득들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이 중에서 근로소득. 자, 근로소득도 개인의 소득이니까 세금 내야 되거든요. 근데 월별로 세금을 이제 원천징수한다라고 하는데 미리 떼갑니다. 1년에 대한 소득을 한꺼번에 내면 힘드니까 월별로 떼가거든요. 근데 누구 보고 세금을 대신 내라 그러냐면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떼놨다가 대신 납부해라 그럽니다. 그럼 이거 뭐냐?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회사거든요. 회사가 월급을 11만 원 지급할 때 세금이 10,000원이다. 그러면 10,000원은 월급 줄 때 다 주지 말고 10,000원은 떼놓고 10만 원만 주고 10,000원은 나중에 세금으로 납부하라는 기간에 근로자 대신에 대신 납부해라 이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가 분개를 해보면 자, 차변의 급여는 11만 원. 회사는 11만 원 지급하는 거 맞거든요. 자, 그 다음에 자,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10만 원만 지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10,000원은 지불하면 된다, 안 된다? 지불하면 안 되는 거죠. 국가가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세금을 떼놨다가 나중에 대신 내라는 날에 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10,000원만큼은 주지 않고 회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예수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금. 그래서 이 예수금은 직원 대신에 급여 지급하면서 떼놨다가 대신 납부해 주는 걸 말합니다. 자, 예수금은 그러니 누구 거다? 회사 겁니까? 국가 겁니까? 결국에는 이 돈은 지금 직원의 월급에 속한 건데 원래는 돈을 벌면 근로자가 세금 내야 되죠. 10,000원 내야 됩니다. 근로자가 월급 받을 때마다 국세청에 가서 세금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회사 업무 끝나면 국세청도 업무가 끝나는데요. 세금 못 내죠. 그러니까 회사 보고 떼놨다가 대신 납부해달라 부탁을 하는데 강제화 시켜 놓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이것은. 자, 그래서 예수금은 회사 돈이 아니라 직원 대신에 잠시 갖고 있다가 세금으로 납부해줘야 되는 거다. 라고 할 수 있어서 부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세금은 언제 내느냐? 세금은 지급한 달로부터 그 다음 달 10일까지 내래요. 자, 지급한 달이 4월 25일이죠. 지급한 달로부터 그 다음 달 10일까지니까 5월 10일까지. 자, 5월 10일까지 납부하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납부하는 날 분기를 해봐야죠. 납부하는 날은 자, 예수금 이제 부채 10,000원 없어지고 납부했으니까 하는 날이니까 그 다음에 대변에는 현금 자산의 감소 10만 원. 자, 이렇게 이제 분개가 되겠죠. 그래서 예수금은 부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한번 풀어봅시다. 자, 재무상태표 등식이 뭔가요?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죠. 자, 내가 지금 지갑에 10만 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2만 원은 갚아야 됩니다. 순수한 내돈은 8만 원입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럼 내가 지금 주머니에 갖고 있는 건 10만 원이고 자, 이 내역을 보니까 순수하게 내 돈은 8,000원이고 8만 원이고 갚아야 될 건이 2만 원이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갚아야 될 그 2만 원, 순수한 내 돈 8만 원 더하면 10만 원.
이건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거. 자, 그래서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은행이 2억은 은행에서 빌리고 8억은 주식을 발행해서 10억이라는 현금으로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그래도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차변과 대변은 일치하죠. 그래서 자, 자산, 부채, 자본이 있는데 상황 1에 보면 자산, 부채, 자본이 있거든요. 그러면 자본을 구하기 위해서는 77,000원에다가 28,000원 빼줘야죠. 그 다음에 상황 2는 마찬가지 83,000원에서 45,000원 빼줘야죠. 그 다음에 상황 3도 59,000원에서 42,000원 빼줘야죠. 자, 5시부터 자, 수업 자, 또 3교시 시작할게요. 자, 이렇게 화면 열어놓을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Algo mal.
자, 목소리 잘 들립니까? 네. 자, 한 명만 들립니까? 목소리 잘 다들 들립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좀 쉬었더니 목소리가 괜찮아졌네요. 갑자기 이제 마른 기침이 막, 안 그래도 이제 목이 계속 기침이 나오긴 했었는데, 어, 갑자기 목이 마르면서 막 말문이 딱 막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풀어볼게요. 자, 77,000원에서 28,000원을 빼면 얼마입니까? 77,000원에서 28,000원을 빼면 네, 49,000원. 83,000원에서 45,000원 빼면 얼마입니까? 네, 38,000원. 59,000원에서 32,000원을 빼면 27,000원. 네. 자, 엄청 이제 쉬운 거죠. 원리만 알면 쉬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보다는 조금 이제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자, 기초의 재산 상태가 있고 기말의 재산 상태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기초의 재산 상태는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고 기말은 기말끼리의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죠. 그러면 기초는 21만 원에서 16만 3천 원 빼주면 기초 자본이 계산되겠네요. 자, 얼마 나오던가요? 네, 47,000원. 자, 나왔습니다. 그럼 기말은 기말끼리 38만 6,500원에다가 23만 8,300원을 빼면 금액은 14만 8,200원. 자, 그렇다면 잘 보세요. 자, 기초에는 주주의 몫이 47,000원이 있었고 자, 기말에는 14만 8,200원이 되었네요. 자, 증가했습니까? 감소했습니까? 증가했죠. 자, 증가했을 때는, 자, 증가했을 때 요인은 두 가지가 있지 않았습니까? 증가했을 때는 주식을 발행했거나 당기순이익이 발생했거나. 자, 근데 지금 조건에서는 단기의 추가 주식 발행은 없다고 가정하라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당기순이익 발생밖에 없다는 거죠. 기초와 기말과의 차이 금액은 주식 발행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증가한 것밖에 없는 거죠. 그럼 당기순이익은 얼마냐 물었으니 14만 8,200원에다가 47,000원 빼주면 되겠네요. 자, 빼주면 얼마 나옵니까? 10만 1,200원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당기순이익은 10만 1,200원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연습 문제.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세요. 자, 이것을 풀어보기 위해서 이거부터 체크해 봅시다. 자, 재무상태표는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이것이 재무상태표 등식이었죠. 자, 왼쪽을 차변이라고 하고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변에는 자산을,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을 적어서 작성한 표입니다. 재무상태표는. 자, 그대로 자산은 차변에다가 모아주고 부채와 자본은 대변에다가 모아주면 재무상태표가 작성이 되겠죠. 자, 그럼 자, 재무상태표 작성하시오라고 했네요. 자, 재무상태표 제목 적어주고 자, 표 왼쪽 위에는 회사 이름, 중간에는 날짜. 자, 날짜는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재산 상태이기 때문에 일정 시점인
2022년 12월 31일. 자, 이렇게 표시해 준 거죠. 자, 표 오른쪽 위에는 단위를 적어줍니다. 자, 그리고 자, 한번 풀어볼까요? 자, 현금은 대표적인 자산이죠. 차비는 현금 적어주고 금액은 24,000원. 자, 여러분들도 같이 적어보세요. 그 다음에 자본금은 자본이니까 대변에 적어줘야죠. 자본금. 금액은 5만원. 자, 그 다음에 미지급금은 아직 지불하지 않은 돈, 못한 돈. 자, 부채부터 적어주고 자본 적어줄게요. 자, 부채니까 대변에 미지급금. 자, 이거를 제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중간 시험 문제에 냈는데, 자, 이 문제를 재무회계인데도, 풀이를 못하는 학생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 이걸 다시 풀이를 하고 시험을 쳤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자, 그래서 풀이를, 꼭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21,000원. 차량 운반구 팔면 현금화되니 자산이죠. 자산은 차변에. 차량 운반구. 그냥 금액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적어주면 되니까 지금 하나도 어려울 게 없습니다. 자, 종류를 잘 알아야죠. 45,000원. 매출 채권, 매출하고 돈 받을 원리, 현금화되니 자산. 매출 채권 54,000원. 예수금 부채죠. 자, 부채는 대변에 13,000원. 자, 토지는 팔면 현금화되니 자산. 자산은 차변에 66,000원. 자, 단기 차입금. 이제 과제로 나가니까 잘 보세요. 자, 단기 차입금은 빌려온 돈이죠. 나중에 갚아야 되니 부채죠. 단기 차입금 94,000원. 자, 선급금, 계약금이죠. 계약금으로 미리 지불한 돈. 자, 계약이 성사 안 되면 되돌려받을 수 있으니 현금화 가능하다. 그러니 자산이다. 자산은 차변이다. 선급금 29,000원. 단기 매매 증권, 자, 증권이죠.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유가증권은 현금화되니 자산입니다. 39,000원. 매입 채무, 매입하고 줄 돈이 생겼다. 채무가 생겼다. 부채죠. 저 부채는 대변, 매입, 채무. $35,000. 자, 비품 팔면 현금화되니 자산이죠. 자산은 차변에 비품 19,000원. 자, 그럼 이제 다 됐네요. 자, 차변 합계 해보고 대변 합계 한번 더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 핸드폰 계산기 있죠? 자, 시작.
자, 차변 합계는 얼마입니까? 27만 3천 원. 자, 대변의 합계는 대변의 합계 27만 6천 원 나옵니까? 자, 합계가 차변이 27만 6천 원. 네. 27만 6천 원. 자, 대변에는 21만 3천 원 나옵니다. 차변은 대변 입꼬리여야 되는데, 저 모자란 금액이, 차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차변 대변? 차이 금액이? 예, 6만 3천 원입니다. 그럼 대변에 6만 3천 원 적어주면 차변 대변 일치해서 27만 6천 원이겠네요? 자, 그럼 6만 3천 원은 뭘까요? 자, 잠시만 이걸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단기순 이익이 발생하면 자본이 증가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 자본 중에서 단기순이익을 쌓아놓은 것이 이익잉여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기순이익이 발생하면 이익잉여금의 증가를 가져옵니다. 이익잉여금의 증가는 이 5가지의 자본을 더하면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겠죠. 단기순이익이 발생하면 주주의 몫이 증가하는데 그 주주의 몫을 이익잉여금에다가 합산시켜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익잉여금은 단기순이익을 쌓아놓은 거죠. 그러면 이익잉여금이 확정되려면 뭐를 알아야 이익잉여금이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까? 이익잉여금 금액을 알기 위해서는 단기순이익이 얼마가 발생했는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는 아무 말도 없고, 근데 문제에 보니까 문제에 보니까 6만 3천 원이 차이가 나네요. 그럼 이건 이익잉여금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손익계산서를 제시를 안 한 것뿐인 거죠. 손익계산서에 있는 단기순이익을 알아야 이익잉여금이 얼마인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차변과 대변과의 차익이 나타난다. 그러면 답은 무조건 모자라는 금액은 이익잉여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자, 손익계산서는 차변에는 비용을, 대변에는 수익을 넣어서 작성하시오 라고 했는데, 자, 비용은 400원입니다. 수익은 500원입니다. 그럼 들어온 돈이, 즉 500원이 나간 돈 400원보다 많죠? 100원만큼 이익이죠. 자, 당기순이익은 차변에다가 적어주랍니다. 왜? 자, 그 이유는 작성 요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변과 대변은 항상 일치되게끔 손익계산서도 작성하세요 라고 하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을 차변에다가 적어주는 것뿐입니다. 자, 반대로 비용이 550원입니다. 수익은 500원입니다. 그러면 50원 손실이죠. 손실이 나면 차변과 대변을 일치시켜주기 위해서 단기순 손실을 대변에다가 적어주는 겁니다. 작성 요령입니다, 이거. 자, 그래서 손익계산서도 작성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손익계산서 차변에는 비용을, 대변에는 수익을. 자, 거꾸로 적으면 이건 빵점입니다. 왜?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매출은 수익이죠. 자, 수익은 자, 제가 답을 적어 놓은 게 있는데 자, 요거를 좀 보도록 합시다. 자, 매출은 수익이니까 대변에 자, 대변에 매출 11,000원. 자, 감가상각비는 아까 비용이었죠. 비용은 차변에 2,100원 옮겨줬습니다. 그대로 옮겨주면 돼요. 매출원가는 비용이니까 차변에 광고선전비 비용이니까 차변에 급여 비용이니까 차변에 수수료 비용 비용이니까 차변에 이자 수익은 수익이니까 대변에 잡비는 비용이니까 차변에 여비교통비 비용이니까 차변에 수선비 비용이니까 차변에 수수료 수익 수익이니까 대변에 자 이렇게 옮겨주고 자 합계를 냈더니 차변에는 15만 3,500원 합계가 나왔고 자, 당기순이익을 적기 전에 자 차변 합계를 15,500원까지 더해봤더니 12만 8천원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들어온 돈은 15만 3,500원 나간 돈은 12만 8천원이죠. 그러면 들어온 돈이 25,500원만큼 더 많으니까 당기순이익이죠. 차변 대변 일치시켜주기 위해서 당기순이익은 차변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것이 손익계산서의 작성 방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거래의 판료소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 거래의 판료소에 따라서 분개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거래의 판료소는 재무상태표에서 6가지, 손익계산서에서 2가지가 나왔습니다. 자, 재무상태표는 차변에는 자산,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빨간 걸로 제가 이렇게 해뒀죠. 자, 어때요? 공통점이 자기 자리에서는 증가를 표시하자라는 것이죠. 자, 반대로 가니까 어때요? 감소를 표시하자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자산의 자리와 부채와 자본의 자리만 자, 이것만 기억하게 되면 거래의 판료소 외울 필요는 없죠. 생각하면서 자, 하다 보면 나중에는 우리 워드 칠 때 아무 생각 없이 막 워드를 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한 개 한 개 봐가면서 쳐도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는 안 보면서 쳐도 워드를 쳐도 아무 생각 없이 워드를 쳐도 손이 막 갑니다. 그것처럼 자 이것만 알면 거래의 판료소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근데 그 동안에는 연습이 필요하죠. 타자 칠 때 처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빨리 칠 수 없었죠. 근데 지금은 아무 생각 없이 치면서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만큼 연습과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에 차변에는 비용, 대변에는 수익. 그래서 자, 비용과 수익 왔는데 비용과 수익은 증가 감소한다 라는 계정 거래의 판료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주의하면서 자, 분개라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현금 80만 원과 토지 20만 원을 출자하여 영업을 개시하다. 자, 출자라는 얘기는 자본을 내놨다. 주주가 회사에다가 자본을 내놨다. 이거죠. 자, 그러면 현금과 토지가 회사에 들어왔다라는 얘기죠. 그럼 현금은 자산이니까 자산의 증가는 차변. 자, 차변으로 가서 현금 80만 원. 토지도 자산이니까 토지 20만 원. 자산의 증가. 이렇게 자, 표시를 해주면 되겠네요.
자, 토지와 현금은 자산이니까 거래의 판료소에 한 번만 적을게요. 자, 그 다음에 토지와 현금이 매사에 증가했고, 자, 이건 누가 투자했기 때문이다? 주주가 투자했기 때문이다. 그럼 주주가 투자한 돈은 주주의 몫이 되겠죠? 주주의 몫은 자본이지 않습니까? 주주가 투자한 만큼 자본이 증가하겠죠. 자본의 자기 자리는 대변. 대변에서 증가하겠죠. 그래서 자본 증가는 대변. 자, 이 자본의 계정 과목은 자본금입니다. 자, 100만 원. 자, 2번 주된 용역을 15만 원 제공하고 업무로 받다. 용역업입니다. 자, 그러면 주된 영업활동이 용역을 제공하는 거니까 용역을 제공하고 나면 용역 매출이라는 수익이 발생하겠죠. 자, 그래서 수익 발생은 수익의 자기 자리는 대변이니까 대변의 수익 발생. 자, 수익의 이름은 용역 매출 15만 원. 자, 그리고 매출이 되었다면 주된 영업 활동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계정 과목은 돈을 현금으로 받지 않았으니 매출 채권밖에 없죠. 자, 매출 채권은 매출 채권인데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어음으로 받다라고 했기 때문에 받을 어음으로 분개해줘도 상관없겠죠. 자, 매출 채권은 미래에 현금화되니 자산입니다. 그래서 거래의 판료소는 자산 증가입니다. 차변과 대변은 분개가 항상 금액이 일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쉬운 거부터 차변이든 대변이든 분개해주고 나머지 자리 정해주며 분개가 쉬워집니다. 자, 은행으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빌리다.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오면 회사에는 돈이 증가하겠죠. 현금이 증가하면 현금은 자산의 증가거든요. 자산의 증가는 차변입니다. 어떤 자산의 증가? 예, 현금 30만 원. 자, 현금이 들어왔네요. 자, 들어온 돈은 수익 발생인데 수익 발생이 되려면 뭔가를 제공해주고서 돈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제공해준 게 없는 거죠. 오히려 은행한테서 돈을 빌려왔으니 나중에 갚아야 되는 거죠. 자, 갚아야 할 거 부채죠. 저 부채가 증가하겠네요. 부채는 자기 자리가 대변이고 대변에서 증가합니다. 그래서 부채 증가는 대변. 대변에 빌려온 돈은 차입금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2년 상환 조건이라서 자, 1년 이후에 갚아도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장기를 붙여서 장기 차입금이라고 합니다. 자, 회사의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트럭을 구입하고 20만 원을 현금 지급했습니다. 자, 현금이 나갔네요. 그러면 현금은 자산인데 자산이 줄어들었겠죠? 자산의 감소는 대변. 어떤 자산은 감소했다? 현금이라는 자산은 20만 원만큼 감소했습니다. 현금이 나가면 나간 돈은 비용 발생이거든요. 자, 비용 발생이 되려면 뭔가를 구입하고 돈이 나가야 되는데 트럭, 재화를 구입하고 돈이 나간 거 맞죠? 그럼 비용이 맞습니다. 근데 다시 한 번 더 따져봐야 되는 것이 자, 트럭은 되팔아서 다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건 비용이 아니라 또 다른 현금이라는 자산은 감소하지만 또 다른 자산의 증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자산 증가. 자, 어떤 자산? 트럭은 차량 운반부라고 계정 과목을 쓰죠. 20만 원. 자, 이렇게 분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주된 용역 18만 원을 제공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하다. 자, 이 분개는 지금 자, 이거와 똑같네요. 답이 자, 똑같은데 하나만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앞에서는 엄을 받았다라고 했지만 지금은 근냥 외상이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 엄이 아니라 이건 신용거래이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으로 분개를 해주는 것이 맞겠죠. 자, 급여 3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현금이 나갔네요. 현금이 나가면 자산의 감소. 자산의 감소는 대변. 자산 감소. 현금이라는 자산이 3만 원만큼 감소했습니다. 현금이 나가면 나간 돈은 비용 발생이죠. 자, 급여라는 것은 채권이어서 현금화할 수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라서 팔아서 현금화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자산이 아니죠. 그러면 이건 그냥 돈을 쓰고 없어지는 거네요. 비용 발생이 맞습니다. 무슨 비용? 자, 급여라는 비용이 3만 원만큼 발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개만 하고 마칠게요. 금잔디 주식회사에 현금 20만 원을 빌려주고 월말에 받기로 하다. 자, 6개월 상환 조건이든 월말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서 전부 다 단기이기 때문에. 자, 돈을 빌려주는 시점에는 현금이 나가겠죠. 자, 현금이 나가면 자산의 감소, 자산 감소는 대변. 자, 현금이라는 자산이 지금 20만 원만큼 감소합니다. 자, 그리고 현금이 나가면 나간 돈은 비용 발생인데 비용이 발생되려면 뭔가를 제공받고서 돈이 나가야 되거든요. 제공받은 거 없습니다. 오히려 돈을 빌려줬으니 돈 받을 권리, 채권이 늘어나게 되겠죠. 자, 채권의 증가는 자산의 증가죠. 자산 증가는 차변. 이 자산의 이름은 빌려준 돈은 대여금이죠. 자, 그리고 1년 이내에 받기로 했으니 자, 월말은 1년 이내죠. 자, 1년 이내에 받기로 했으니 이건 자, 단기라는 표현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20만 원. 자, 홍수가 발생해서 기계가 소실되었습니다. 손실액은 5만 원입니다. 자, 기계가 타서 없어졌으니 기계라는 자산이 감소하겠죠. 자산의 감소는 대변. 어떤 자산이 감소했다? 기계라는 자산이 5만 원만큼 감소했습니다. 자, 원래 기계는 팔면 현금화되거나 감소할 때는 현금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산이니까. 근데 지금 바꿀 수 없는 상황인 거죠. 타서 없어졌으니까. 그러면 사실 기계가 현금화되지 않는다면 기계의 감소는 현금이 나가는 거랑 마찬가지인 경우인 거죠, 지금. 현금이 나가면 나간 돈은 비용이 발생하게 되겠죠. 아무런 현금을 받는 대가 없이 나갈 때는 어떤 자산의 감소도 현금이 나가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산이 감소되는 걸로 봐서 비용이 발생되는데 자, 이제 원인을 따져봐야죠. 자, 계정 과목은 뭘로 하는 게 좋을까요? 황다호. 자, 계정 과목은 뭐가 좋을 것 같습니까? 한번 만들어 볼까요? 예. 재해가 나서 홍수도 재해지 않습니까? 재해가 나서 손실이 발생했네요. 라는 표현으로 재해 손실 분개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오늘 과제는 자, 여기 재무상태표 작성하는 거 하나, 손익계산서 작성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자, 아까 풀었던 이 문제, 자, 이 문제, 그 다음에 분개하는 거, 과제가 조금 많을 수도 있겠네. 자, 근데 이제 집에 가서 자, 개인적으로 내가 조금 자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금방금방 과제를 하겠지만 내가 지금 회계를 처음 배운다라고 했을 때는 이 부분을 오늘은 정말 많은 부분을 여러분들이 공부해 와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이번 주에 수업한 내용을 얼마나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수업이 얼마나 이해가 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 수업은 어떻게 보면 한 뭐 4주, 5주 수업을 한꺼번에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집에 가서 자, 이 분개하는 거 계속해서 이제 연습을 좀 해와야 됩니다. 자신이 좀 없다 하는 사람도 또는 처음 배운다 한다면 회계원리책 도서관에 가서 빌려오라고 그랬죠? 빌려와서 분개 나오는 거 계속 제가 분개 하는 것처럼 연습을 좀 많이 해오세요. 분개가 사례가 없다 그러면 저한테 카톡 보내면 제가 문제를 보내주도록 할게요. 아니면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클래스룸에 올려놓도록 할게요. 자, 과제는 클래스룸에 오늘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 과제해서 다음 주 목요일까지 제출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 있습니까? 자, 질문 없으면 없습니다 하고 나가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공부를 좀 많이 해오세요. 다음 주에. 수고 많았습니다. 네, 자,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